지난 영상에 이어서 끌어당긴 법칙의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완벽히 끌어당긴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스피노프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지었고, 제가 영감을 받은 거는 지난 영상의 댓글이에요. 댓글에 지금은 지우셨는데 어떤 분이 끌어당긴 법칙에서는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끌어당김 법칙에서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왜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간절함 자체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결핍의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끌어당김 법칙에서는 내가 이미 이룬 상태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룬 상태가 내 무의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근데 내 무의식에 간절함이 있으면 결핍의식이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상상해서 뇌를 속이는 건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뤘다고 내 뇌를 속여서 현실로 끌어당겨 오는 거, 그게 끌어당긴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핍의식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채워져 있는 상태를 상상해서 이제 이뤄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간절함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이 간절함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뤄봤으니까 좀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동기가 되기에 간절함은 되게 중요하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무언가 간절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구석이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스스로한테서 만들어내는 거.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거.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을 불러오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난 무조건 될 거야. 난 돼. 이미 됐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런 자만 아닌 자신감을 갖되 항상 겸손한 태도로 여유를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요소들을 정리해보자면 간절함, 자신감, 생각 없이 실행하기, 인내심,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부터 이제 간절함이란 키워드를 얻어서 이번에는 끌어당김 법칙에서의 간절함의 의미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에 간절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고, 그러느라 아주 먼 과거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봤어요. 간절함에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간절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이는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해본 내용들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다 받겠습니다. 저는 열려있어요. 왜냐면 아직 저도 제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니까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가 간절한데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게 희망보다는 위협일 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간절함에 결핍, 필요, 절박함, 이 요소가 함께 가미될 때 그게 위협으로 작용해서 이뤄진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난다. 이런 위협 같은 느낌. 첫 번째는 내 이상, 미래, 목표에 너무 부합하는 일이라든지 사람일 때, 이 사람 또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라는 결정과 확신이 들 때, 나의 이상을 완성시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대체할 수 없는 대상일 때. 두 번째가 결핍에서 오는 간절함이었어요. 이걸 놓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기반의 욕구 있잖아요. 이게 해야만,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생존형 동기가 있어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자존감, 존재감, 미래가 걸려있다고 느껴서 나오는 절박함. 두 번째가 불안 기반 동기, 실패할 공포, 뒤처질 공포, 무시당할 공포에서 비롯되는 추진력. 그리고 세 번째 절박함, 안 되면 끝일 것 같은 상태.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말만 들어도 되게 절박함이 느껴지잖아요. 위협적이고. 이런 상태일 때 간절함이 있으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보다는 실패하면 나는 끝난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일 때 훨씬 더 집중력, 집착, 행동량
버티는 힘이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 중에 가난했던 사람이 많은 이유를 예시로 들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잖아. 무조건 성공해야 무조건 돈을 벌어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상황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위협에 기반한 간절함이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협에 기반한 이런 절박함이 있는 간절함이었던 경우에는 다 이뤘었어요. 예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미나이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희망보다는 위협에 기반한 간절함은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안, 검열, 강박 등 부정적인 감정을 동력으로 삼는 거라 단기 폭발력은 강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약할 수 있음. 반대로 하고 싶다, 희망 기반은 폭발력은 약해도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둘을 비슷한 비율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절박함에서 비롯되면 있잖아요. 희망이 없더라도 단기 폭발력, 지속 가능성 둘 다 생겨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해서 시작한 일에 성실함이 붙으면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자기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루게 될 수 있는 거고, 위협적인 상황일 때에서. 두 번째로는 간절한데 안 이루어졌던 거. 이거는 희망만 있는 경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열망이 점점 왜곡되어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약간 요 파트를 준비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실패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희망만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텅 빈 큰 욕망일 때. 이게 조금이라도 타인의 욕구나 바람 그리고 시선과 기대가 들어가 있을 때. 그니까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나로부터 나오는 동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멋있어 보여서. 일 때가 요 카테고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미지 챙기기용.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이미지에 점점 신경 쓰게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꿈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미지 챙기기용이 되는 이유가 왜곡된 마음이 외부로부터 주입되기 때문이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패할 것 같을 때 혹은 실패하고 나서 혼자 이겨내야 될 좌절감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너무 구체적으로 목표 타임라인을 짜두면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실패로 느껴지게 돼서 의욕이 점점 떨어져요. 이게 실제 상황이고, 하지만 나는 이걸 너무 원한다. 이게 착각인 거죠. 라는 가스라이팅이 스스로 되어 있어서 쉽게 포기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4번. 준비 기간이 길어질 때.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에서 많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점점 나에게 기대의 눈초리가 부담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결국엔 나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너무 오래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역설적이게도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직업을 내가 가져본 것도 아닌데도 질려요. 그리고 결과랑 성공 경험 등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서 자신감을 모조리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보통 어렸을 때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들었던 맹목적인 그냥 올려치기식 칭찬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점점 이제 자아가 생기는 나이가 되고 크면서도 그런 칭찬을 듣게 되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게 돼요. 내 능력치는 이만큼인 줄 아는데 실제 내가 받는 평가는 그에 미치질 못하니까 점점 괴리가 심해지고 시도하는 거랑 평가받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희망만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은 한없이 높아지고 실제 나는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점점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은 거의 다 여기 후자에 속했어요. 여러분 혹시 잘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아시나요? 두려움이 심해지면은 이런 마음까지도 생기더라고요. 잘하는 건 좋은 거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평가받는 자체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동굴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해져서 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가, 첫 발을 떼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도 느껴봤거든요. 만약 내가 잘하면 어떡해? 내가 그걸 해봤는데 잘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 이 감정이 제가 살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 제일 신기했던 감정이거든요. 아직 현실에서 누구랑 이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이 감정을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얘기했던 이런 모종의 이유로 저는 제 첫 번째 꿈을 놓아주게 되었었는데요. 뭐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되게 아픈 세월만 보낸 사람 같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좀 많이 좋은 편이라서 바로 제끼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거저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성공 경험을 이제 차근차근 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계속 선택하고 길을 구체화하고 좁혀오는 느낌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다이나믹한 제 삶이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리하게 된 생각인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연계해서 뇌과학, 인지, 신경과학, 치매 이런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생기부에 그런 독서 활동을 많이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책도 읽고. 그래서 의사라는 꿈은 접었지만 대학교 와서도 그쪽으로 꿈을 구체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택지가 2개였던 거예요. 하고 싶은 길이 2개라서. 하나는 지금 제가 선택하고 이뤄온 현재 서 있는 이 길이고 다른 하나가 이중 전공으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둘 다 많이 원하던 길이었어서 어떤 걸 선택해도 아쉬움은 남았을 거라서 후회는 없어요. 제가 둘 중에 전자를 고르게 된 이유는 이중전공을 지원하기 전에 제가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심리학부랑 우리 과의 융합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는 결론으로 좁혀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심리 자체에 깊게 관심이 생긴 건 어쨌든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였으니까 전자가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상태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던 2가지 길을 모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전공이랑 이중전공으로 원하던 공부, 생명, 바이오, 의료 맞췄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하면서 결국에는 심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원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실 그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튜브에서 심리나 뇌 관련 내용을 꾸준히 다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포트폴리오 삼아서 뇌과학자분이랑 협업도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머뭇거림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는 성향이거든요. 관심이 생기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냅다 그냥 컨택해봐요. 용기 있는 사람이 뭐든 가지는 거잖아요. 저는 학부연구생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모두가 신기했지만 저는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컨택해서 학부연구생을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는 왠지 모르게 좀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장동선 교수님께 컨택하는 생각은 이미 했거든요. 왜냐면 교수님이랑 이야기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애초에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라서. 근데 아직 제가 디벨롭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채널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그냥 냅다 컨택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은 저를 처음 판단하는 게 제 채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혼자 하고 있는 생각은 많다고 해도 그거는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을 포트폴리오로 만들면서 원래 올리던 브이로그도 계속 하고 싶긴 하거든요. 원래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일상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려고 시작한 거라서 근데 이제 2가지 방향성을 모두 유지하면서 가도 될지를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제 채널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소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매니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 촬영, 영상 제작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채널에 관한 고민이 생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언제 어떻게 갑자기 급발진할지는 저도 몰라요. 영상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고민하겠지만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심리나 뇌과학 분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이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어려움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심리학 공부하는 거는 한때 전공할 생각을 했던 만큼 또 하나의 진지했던 제 꿈인데 뭔가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결국은 하게 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고 또 이 상태에 닿도록 해준 제 롤모델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좋아하기로 한 건 제 선택이었지만 결국은 덕분에 제 인생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